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산책 두 번째 영상입니다. 생각 산책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자, 세네카가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 큰 틀에서 삶을 생각하며 쓰는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특별히 친애하는 가장 좋은 자기가 아끼는 친구인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철학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철학이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하는 것은 지식을 늘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지식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법칙에 입각하여 사는 거죠. 자기가 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좋은 법칙이겠죠. 좋은 습관의 법칙을 세워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동에 어긋나지 않고 언어와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자기 모순도 없는 삶을 사는 것,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 모든 행동에 일관된 양식이 있는 것, 이 철학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뭘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지혜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과 행위가 협조하는 것, 협력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변화 없는 것이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더 긴 내용이 있는데 이 짧은 철학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구리 올챙일적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동물에게 걸음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반면 인간은 태어나 걸으려면 약 1년간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이든 어른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동물은 인간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도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됩니다. 이때 모든 걸 다 스스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걸을 수 있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인간은 어렸을 때는 소나 말보다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성장해서는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금 전에 보았던 세네카도 어렸을 때는 기어다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어른이 돼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발명 도구가 있는데요. 최고의 발명 도구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섬세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또 이미지를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전수되고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인종에 따라 문화가 다르지 않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문화의 생산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식물도 CS부터 점점점 자라는 거죠. 딸기도 보다시피 조그만 CS부터 시작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장하면서 지능과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성장하기 때문에 동물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개구리는 알에서 부화하여 올챙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 역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지나 어른이 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을 거칩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자라왔던 시절을 잊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올챙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겨난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나 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개구리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를 되돌아보는 일이 있겠습니까? 반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옳지일적 생각 못한다. 이 말은 인간을 위한 교훈입니다. 주의가 높아져서 과거에 자신의 삶을 망각한 사람들을 위한 훈계이자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올챙이적인 상태인데도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또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잊은 어른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씨에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구나 소도 마찬가지고 기어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생각이 커져서 인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인류의 해양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라는 걸 만들어줬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화가 찬란하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7대 불가사의가 왜 모아의 석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스톤헨지도 그렇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8만 대장경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문화에는요, 자연유산이 있고 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이런 거 복합적으로 자연문화유산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 된, 기록된 문화유산도 있고 또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기까지 인간의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인데요. 생명체는 영양 섭취 능력, 번식 능력, 그리고 감각 능력, 장소 운동 능력, 사후 능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 중 식물, 나무나 이렇게 풀 같은 경우는 영양 섭취 능력과 번식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장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나 감각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뿌리 내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반면 식물에 비해 동물은 좀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양 섭취 능력과 함께 운동 능력,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욕구 능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갈망, 욕망, 희망을 의미합니다. 욕구가 쾌감과 불쾌감, 그리고 즐거움 대상과 고통의 대상을 식별해냅니다. 대부분 욕구는 고통보다는 즐거움으로 쾌감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 능력이 있는 동물은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갈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은 식물보다 월등하고 우월합니다. 인간 역시 동물의 능력 이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보다는 즐거움과 쾌감을 더 갈망합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처럼 상상하거나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추론하고 상상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리켜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호모사피엔스란 생각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에 또 다른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호모 에렉투스, 그전에는 호모 하이빌리스. 이렇게 성장해서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류가 현생 인류에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 몸집이 더 인간보다 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우월했다고 합니다. 더 우세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더 크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더 싸움을 잘하고 더 체격이 좋았는데 인류에 남은 종족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작 패배한 종족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 오늘날 지구의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네안데르탈인은 몸집과 민첩성뿐만 아니라 뇌의 부피도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우세했는데 그랬을까요? 당대 최고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한 네안데르탈인은 신체적으로 호모사피엔스보다 우월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의 생존 경쟁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압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의 결과는 네안데르탈인의 종말 혹은 패배로 마쳤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반면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은 오늘날 지구에 생존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은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왜 사라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지지받는 학설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사회적 유대와 의사소통 능력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종됐다는 거죠. 사회적 유대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능력인 거죠.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여러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이들의 직계 가족 외에는 모두 적입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모두 적이고 혹여 먹잇감이 떨어지면 자기 가족도 음식으로 먹잇감으로 바뀌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육강식을 위해 늘 다른 구성원들과 충돌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10명 안팎으로 밖에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 호모사피엔스의 경우는 그림을 보다시피 뒤에 문화가 남아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은 협업이 가능한 거죠.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이 발견됩니다. 그림에서요.
이들은 연대의식을 갖고 소통하며 연장자의 경험을 무리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사냥도 여러 사람들의 효율적인 팀워크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 가족들을 혹은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 적이나 먹잇감으로 본 것과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적이 아니고 같이 함께 협력해야 할 협력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냥도 여러 사람이 효율적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더 나은 성과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에 비하면 체구가 가냘프고 약한 호모사피엔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생각의 근육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비장의 무기는 뭐였냐면 협업을 통한 집단의 힘을 길러낸 거죠. 지금도 저희가 집단의 힘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전기를 생산하고 누군가는 이 컴퓨터를 생산해서 협업체 그리고 이 협업 능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화의 결과이고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일 경우에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리일 경우에는 헛소리가 되거나 잡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담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현생 인류 내에서는 혼자만 잘난 사람과 조금 덜 잘났어도 다른 사람과 협업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혼자만 잘난 사람이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덜 잘났어도 다른 사람과 협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물론 호모사피엔스처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 곧 삶을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생각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 갑자기 어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생각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몸만 성장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어른이 여기도 그러네요. 어른이 되면 안 되겠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근육과 함께 몸의 근육과 함께 성장의 근육도 함께 성장해야 돼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른이들이 많은 세상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만 살 수 있고 아부를 하는 사람만 살 수 있고 뇌를 툭 놔버려. 아부왕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자존심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뇌는 놔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서양 철학을 통해서 뇌를 놓는 게 아니고 뇌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생각의 근육을요. 몸의 성장이 생각의 성장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어른 같지만 어린아이, 작은 키만 훌쩍 자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른은 몸과 더불어 생각도 잘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가리킵니다. 몸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어벤져스 학당을 저는 부릅니다. 어른들의 지혜자들의 어벤져스 학당인데 저기 가운데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을 하늘로 이렇게 있는 분은 플라톤, 땅으로 짚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옆에 소크라테스가 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옆에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크라테스와 있는 것 같고 헤라클레이토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 이 그림을 그린 아테네 학당을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가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림을 본인이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아테네 학당. 저는 어벤져스 학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많은 어른들이 인류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의 성장이 멈추었을 때 어릴 적 순수한 꿈들과 낭만은 모두 다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망상은 삶을 광야랑 광야, 사막으로 만들고 변하게 만듭니다.
사막 가운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사막에서 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시작한 대로 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막에서 나오려면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네카가 말하는 것처럼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의 크기를 키우기도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생존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생각에 의해 좌우됩니다. 과거를 망각하거나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을 짧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 지금을 소홀히 여기는 것,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통해 자신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의 능력을 망각하거나 모르거나 너무나 과대평가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고 라파엘로 제가 잘못 손을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여기.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라파엘로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여주면 소크라테스가 저기 위에 보이시나요? 저 위에 있고 살짝 들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클리드라고 하는데 유클리드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자, 그 사람 이름을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유클리드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에우클리데스라고 부릅니다. 에우클리데스. 유클리드라고도 하지만 에우클레이데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유클리드고 그리스어로는 에우클레이데스. 라틴어일까요? 어쨌든 어른은 어린이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는 대개 경험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쉴 곳이 하나 없는 사막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어린이들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어른들은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입니다. 그런 어른이들이 풍요로운 땅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편견과 선입견의 총체인 어른이는 자기와 친한 사람이나 아부하는 사람만을 챙깁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른이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배제와 차별, 불공정과 불공평, 억압과 폭력이 일상화될 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말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은 생각하는 어른들입니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고 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말을 했고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세네카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을, 행위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만 그랬을까요? 동양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고 했는데 동양에서도 말합니다. 관중이라는 분이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면 귀신도 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통하는 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능력, 생각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이 더 공자보다 앞선 사람이고요. 공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위태로워진다. 생각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해서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자라는 분, 동양 철학에서 거북이와 토끼 우리 시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솝우화처럼 토끼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성실한 거북이에게 집니다. 동양에도 거북이와 토끼 달리기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라거든요. 자라와
토끼가 경주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가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 자라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개로 했습니다. 개가 절름발입니다. 이 절름발인데 개가 절름발에도 달리기 굉장히 빠릅니다. 이 견은. 근데 자라는 이 발에다 또 절름발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느리겠어요. 근데 절름발이 자라와 토끼가 경주를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소부화처럼 자라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름발이처럼 쫄뚝쫄뚝했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토끼가 아니고 6마리 준마입니다. 토끼라고 합시다. 토끼는 6마리 준마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훌륭한 말을 준마라고 하는데 6마리가 각자 뛰었습니다. 각자 묶어둔 데서 한 길을 향해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끼가 이소부화에서는 잤지만 여기 동양에서는 6마리 말이 각자 목적지가 다른 곳을 뛴 거죠. 그래서 각자 이상한 곳을 뛰기 때문에 함치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절름발이 자라가 이겼다고 합니다. 절름발이 자라는 6마리 준마의 발의 차이로 보였습니다. 서양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름발이 자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토끼와 달리 준마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한가한 날이 많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다른 것은 계획한 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좋지 못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좋지 못한 생각은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좋은 생각은 나와 타인에게 이익이 되고, 좋지 못한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겁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다른 것은 계획한 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랄프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너무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없으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나를 고집하고 결코 모방하지 말라. 자신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런 건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분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학에 들어와서 내지는 공부를 하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셰익스피어를 가르쳤다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셰익스피어를 가르쳤다는 스승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등장했습니다. 프랭클린이나 워싱턴,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뉴턴을 가르쳤다는 스승 또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간은 독특하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분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은 생각하는 존재에게만 가능합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때 생각하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몸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경험을 한다. 생각하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존재.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근대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는 고대의 동양에서 증자처럼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인간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보편적 인간 말고 개별적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는 생각이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깨어 있을 때 내가 일어나는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은 현실적 삶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인셉션이라는 영화처럼 꿈속으로 들어가지만 다 비현실적인 거죠. 기억나지만 현실이 아닙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기억들은요. 지금 나는 글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읽고 있는지 현실에서 읽고 있는지 꿈속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지 현실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이 같은 의문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실인지 꿈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이 내 본질이 오직 생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데카르트에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데카르트가 제1철학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요.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